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혜진 집사입니다. 오늘 아침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적용한 것을 신앙 고백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작년까지 4년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기 전 희망하는 업무 분장을 작성하기 위해 학교에 잠시 들러 교무기획부와 담임을 1순위로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신학기 워크숍을 가서 올해 맡은 업무를 확인해 보니 교무기획부에 속한 특수교사의 업무가 아닌 교무기획 업무에 비담임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담임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무기획 업무 또한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교무기획 업무는 교원 인사, 학사 운영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교장, 교감 다음으로 중요한 보직인 교무부장을 돕는 교무차석이라고도 불리는 자리입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학교에 계속 계셨던 선생님 중 일을 잘하시고 꼼꼼한 분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특수교사인 저에게 이런 업무가 배정된 것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에도 연구기획 업무를 맡으며 순회학급 담임을 했던 저는 왜 특수교사인 저에게 연구기획 업무를 주었는지 불만이 있었지만 작은 학교여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학교보다 규모가 2배 큰 학교에 왔음에도 교무기획 업무가 배정된 걸 보고 이렇게 학교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반 업무가 주어진 걸 보면 이건 그냥 운명인가 보다. 내가 정말 일복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전 학교 송별회에서 교감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께 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교무기획 업무 맡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이제 칭찬을 하지 말아야겠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무기획 업무를 맡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업무를 꼼꼼하게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수교사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행정 업무를 하는 편이 더 편하다고 느껴져서 교무기획 업무를 하며 비담임을 맡게 된 게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교무부장님과 교감 선생님께 일을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행히 작년 업무 담당자가 특수 선생님이어서 업무 인수인계도 꼼꼼히 해주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업무가 쏟아졌고 저는 처음 맡아보는 업무인데다 작년에 다른 학교에 있었던 터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 업무는 1년간 하는 업무가 그 다음 해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던 공문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나갔습니다. 공문을 작성하고 기한을 올리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래도 나만 하면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성실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정한 뒤 작성해 놓은 공문은 수정하지 않아 교감 선생님께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거나 회의록을 작성할 때 엉뚱한 자료를 첨부하거나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숫자를 잘못 쓰는 등 잦은 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절차를 잘 지키며 원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교회 일을 하실 때 절차와 질서를 세우고 이를 지켜야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선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며 제 모습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나는 일을 잘하고 꼼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 정도면 꼼꼼한 편이고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자기 비하로 빠지려던 마음을 잡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세 번 꼼꼼히 문서를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하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절차를 하나씩 배우고 생각을 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능력 이전에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배우는 자리로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질서와 책임을 지키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보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이를 통해서도 제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손길을 발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